눌러서 눌렀어. 눌러서 얘 이름 뭐냐? 네 동생. 야, 네 동생 이름 뭐야 이거? 토리. 너만 가서 자면 되는 거야? 토리. 자, 나만 가서 자면 돼. 데리고 와. 토니 좀. 어이, 토니. 얘들아 가서 누워. 토니. 야 잠깐만. 알아라. 8비트 여기 있다. 8비트. 8비트 궁싸움이요. 잘해줬어. 얘들아 응?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아.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아 맞다. 나 더운데. 그래. 걸렸다. 가장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거야. 알았어? 휴식. 난 운동해야 돼. 그래서 그만 자세.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거 날개에 달린 동물. 아빠처럼 멋진 펭귄이 될 거야. 펭귄 한 살이. 뭐해? 아빠 펭귄이 알을 품어 2개월쯤 알을 깨고 아기 펭귄이 빼꼼 4, 5개월쯤 친구들과 함께 쑥쑥 자라 6, 7개월쯤 솜털이 빠지고 깃털이 나 3년 후 의젓한 어른 펭귄이 되었어. 아빠처럼 멋진 펭귄이 될 거야. 동구르 동글동글 나느냐 펭귄알 턱시도를 입고선 위풍당당 아빠 펭귄 두 발 위에 동글알 포근포근 품어요. 엄마 펭귄 바다에 풍덩풍덩 나간 사이 먹지도 않고서 포근포근 품어요. 콕콕콕 빠지지직 넓고 넓은 세상으로 동그르 뒤뚱뒤뚱 나느냐 아기 펭귄 엄마 아빠 바다에 나간 사이 신나게 친구들과 놀아요. 이리저리 몰래몰래 꽁꽁꽁 추워지면 친구들과 모여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쌩쌩 바람 피해요. 어느새 자라나서 아빠 닮은 멋진 펭귄. 아이 포근해. 아이 따뜻해.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의 목소리에 반해버렸대요. 그 덕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요. 동그란 알 속에 있는 게 바로 나예요. 이젠 나한테 맡겨. 여보, 서둘러요. 그러다가 알이 얼어버릴지도 몰라요.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나를 발등 위에 올려놓았어. 후유.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알을 발등 위로 올려요. 어서요. 남극의 겨울은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60도까지 떨어져요. 이 진짜 춥네 그럼 아빠. 그렇지. 아 그래서 1분 안에 얼는 거구나. 그렇지. 이거. 그래서 암컷 펭귄이 낳은 알을 수컷 펭귄이 재빨리 발등에 올려놓지 못하면 1분 안에 꽁꽁 얼어버려요. 엄마는 아빠를 혼자 남겨두고 바다로 떠났어요. 나중에 내가 먹을 이유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나를 품을 거예요. 바로 이 속에 내가 있다고요. 수컷 펭귄은 2달 동안 두 달 정도 알을 품어요. 알을 품는 동안에 가끔 눈만 먹고 거의 먹지 않아요. 물범을 조심해. 나는 오징어가 더 좋아.
저기 크릴새우다. 펭귄은 물범이나 범고래가 좋아하는 먹이예요. 물범은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펭귄이 물속으로 들어오면 잡아먹어요. 아가야, 괜찮니? 이봐, 서둘러! 모두 이쪽으로 모여!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끔찍할 정도로 추워졌어요. 아빠는 내가 걱정이 되는지 자꾸만 들여다보았어요. 아빠, 난 괜찮아요. 아빠들은 칼바람을 등지고 동그랗게 모여섰지요.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멈추면 안 돼. 계속 돌아야 해. 아빠들은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아침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남극의 펭귄들은 겨울에 모두 모여서 바짝 몸을 붙이고 천천히 돌아요. 이것을 허들링이라고 해요. 바깥쪽이 안쪽보다 춥기 때문에 조금 돌다가 안팎의 펭귄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요. 아빠가 먹이를 먹지 못한 지 2달이 넘었어요. 나는 알속이 너무 갑갑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부리로 콕콕콕 알을 계속 쪼았어요. 아유, 답답해. 빠지직. 아, 구멍이 뚫렸어요. 얼른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빠지직. 나도 나갈래. 이게 누구냐고요? 바로 나예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이제 아빠가 바다에 갈 차례예요. 그런데 아빠는 자꾸만 나를 돌아보았어요. 나도 괜히 슬퍼졌어요. 하지만 아빠가 없는 동안 엄마와 잘 지낼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한테 이유식도 받아먹고 엄마 앞에서 똥도 누웠어요. 나는 금세 쑥쑥 컸어요. 똥 마려워? 뽕뽕. 펭귄들은 먹은 음식을 반쯤 소화시켜 위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토해내 새끼 펭귄에게 먹여요. 태어난 지 2달이나 되었어요. 몰라보게 컸죠? 엄마와 아빠는 모두 바다로 나갔어요. 우리를 보살피는 건 유모 아저씨와 아주머니예요. 나예요, 나! 암컷 펭귄과 수컷 펭귄은 부지런히 바다를 오가며 새끼 펭귄을 먹여 키워요. 황제 펭귄은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를 한 곳에 모아 여럿이서 키워요. 나는 얌전히 있는 건 정말 못 참아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유모 아저씨 몰래 놀러갈 궁리를 했죠. 히히, 신난다. 저쪽으로 갈까? 아니, 이쪽이야. 아유, 이 말썽꾸러기들. 하지만 늘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말썽만 피우는 건 아니에요. 추위가 닥치면 한 곳에 모여서 추위를 피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새 내 몸에 솜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솜털이 모두 빠지면 아빠처럼 멋진 펭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아빠와도 헤어져야 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태어난 지 150일쯤 되면 새끼 펭귄의 솜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미 펭귄과 수컷 펭귄들은 떠나고 새끼들은 모여서 바다로 가요. 누구보다 힘차게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펭귄. 멋진 아빠를 꼭 빼닮았어요.
누군지 알겠죠? 바로 나예요, 나. 생김새랑 까만 턱시도를 입은 신사 펭귄. 뒤뚱뒤뚱 걷는 펭귄의 등과 날개는 검은색이에요. 까만 턱시도를 입은 신사 같은 펭귄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불이 길고 뾰족해서 먹이를 잘 잡을 수 있어요. 혀와 입안에 있는 돌기들 덕분에 먹이를 한 번 물면 잘 놓치지 않아요. 귀 주변이 털에 가려져 있어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깃털, 아주 짧은 털이 촘촘히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드는 것과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날개, 날 수는 없지만 지느러미처럼 생겨 물속에서 헤엄치기에 알맞아요. 꽁지기, 짧은 다리로 서 있을 때 꽁지기 덕분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요. 다리가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깃털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피부가 두꺼워서 추운 겨울날에도 발이 시리지 않아요. 그리고 발톱이 갈고리처럼 생겨서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도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황제 펭귄. 친구들이랑 펭귄이 사는 곳. 대부분의 펭귄은 추운 곳에서 살지만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어요. 추운 곳에 사는 펭귄과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추운 곳에 사는 펭귄, 킹 펭귄. 황제 펭귄 다음으로 커요. 한 번에 한 개의 알을 낳아 발등에서 부화시켜요. 남극과 가까운 섬들에 살아요. 턱근 펭귄. 턱에 검은색 띠가 있어 턱근 펭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몸집은 작지만 성격은 사나워요. 젠투 펭귄. 머리와 등 뺨이 검은색이고 눈 위에 흰색 띠가 있어요. 펭귄 가운데 세 번째로 크고 꼬리가 가장 길지요. 마카로니 펭귄. 머리와 등이 검은색이고 부리는 붉은색이에요. 눈 위부터 뒷머리까지 주황색 깃털이 나 있어요. 남극 바다와 가까운 섬에 살아요.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 자카스 펭귄. 남아프리카의 남쪽 케이프 섬에 살아요. 몸은 검은색이고 배와 목 부분은 흰색이에요. 배에 검은 점이 있는데 펭귄마다 점의 위치나 개수가 달라요. 갈라파고스 펭귄.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아요. 몸은 검은색이고 배 부분은 흰색이에요. 눈 주변에서 목까지 흰색 띠가 있어요. 궁금증이랑 수컷 펭귄은 어떻게 새끼 펭귄을 키울까? 다른 펭귄은 보통 암컷 수컷 펭귄이 번갈아 알을 품어요. 하지만 황제 펭귄은 암컷이 알을 낳자마자 수컷이 그 알을 받아서 품어요. 수컷의 다리 사이에는 알을 잘 품기 위한 공간이 있어요. 알을 발등에 올리고 그 위를 잘 덮어 따뜻하게 품지요.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위에 모아두었던 음식을 토해내서 새끼에게 먹여요. 그동안 수컷은 몸무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데도 자신은 먹지 않고 새끼 펭귄만 먹여 키우지요. 펭귄은 왜 남의 새끼를 빼앗으려 할까? 수컷 황제 펭귄은 새끼를 무척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요. 하지만 가끔 알이 수컷 펭귄의 발등에서 굴러 떨어져 얼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알을 잃은 수컷 펭귄은 알과 비슷한 크기의 얼음덩어리를 발등에 올려놓고 보살피기도 해요.
또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얼어 죽으면 수컷 펭귄은 새끼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펭귄의 새끼라도 빼앗으려고 다른 펭귄을 마구 공격하기도 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아델리 펭귄이란 이름이 지어진 이유. 프랑스의 탐험가 쥘 뒤몽 뒤르빌은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뒤몽은 남극을 향해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남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어요.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병에 걸려 죽기도 했지요. 뒤몽은 무엇보다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뒤몽은 얼음으로 덮인 남극 해안을 발견했어요. 뒤몽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해안을 아내의 이름을 따서 아델리 해안이라고 지었어요. 해안에는 작고 귀여운 펭귄들이 무리를 이루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자 펭귄 무리가 다가와 이리저리 기웃거렸어요. 남극에 온 사람들이 신기했던 것이지요. 뒤몽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펭귄들을 보자 다시 또 아내가 떠올랐어요. 이 펭귄들을 아델리 펭귄이라고 부릅시다.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떨어져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펭귄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뒤뚱뒤뚱 귀엽게 걷는 펭귄은 그림책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귀여워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동물이지요. 그 귀여운 펭귄이 아빠가 되면 새끼를 품느라 먹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펭귄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면 위에 모아두었던 음식을 며칠 동안 새끼에게만 먹여요. 또 엄마 펭귄이 돌아와 바다로 먹이를 찾으러 갈 수 있는데도 새끼를 떼어놓지 못해 몇 번을 돌아보지요. 아빠 펭귄은 아마도 우리가 아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새끼를 사랑하는 아빠인 것 같아요. 존 프레드릭 밀러의 남극 대륙의 황제 펭귄 1796년작 책 시밀리아 파시카의 그림. 날개 달린 동물. 꿋꿋한 수리 사랑이. 수리 한 살이. 수리가 큼직한 알을 낳아. 새끼 수리가 알에서 나와. 새끼 수리의 깃털이 점점 진해져. 날쌘 어른 수리가 되어 둥지를 떠나. 꿋꿋한 수리 사랑이. 벼랑 끝 높은 나무 위에 수리. 찬바람 쌩쌩 부는 곳에 수리. 푸른 하늘 빙빙 돌며 먹이 찾아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다. 수리가 나타났다. 우리 속 나뭇가지 위에 잔바람 솔솔 부는 곳에 비틀어진 부리로 조용히 두리번 누군가를 기다려. 사랑아, 배고프지? 아이, 깜짝이야. 무슨 소리? 내가 더 놀랐잖아. 수리도 알고 보면 약한 새라고. 나는 독수리 사랑이에요. 수리들 중에 사랑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건 나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이름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사랑을 담뿍 준 특별한 언니도 있어요.
수리들은 높다란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요. 탁 트인 벼랑이나 높은 나무 위가 가장 안전하거든요.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높은 둥지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엄마와 아빠는 한눈에 반해 사랑을 나누고 알을 낳았어요. 아빠와 엄마는 번갈아 알을 품으며 내가 태어나길 분명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아가야, 쑥쑥 자라렴. 나는 알에서 깨어나 배고프다고 삑삑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먹이를 물어다 주었겠지요. 먹이가 내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잘게 찢어서요. 다른 수리들처럼 말이에요. 삑삑, 새근새근. 나는 가끔 상상을 해요. 끝없이 너른 초원이를 나는 친구들의 모습을요. 내가 만약 다른 수리들과 똑같이 생겼다면 아마 나도 그랬겠지요? 수리들은 알을 깨고 나와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혼자 살 준비를 시작해요. 푸른 하늘을 빙빙 돌며 날카로운 눈으로 먹이를 찾아요. 먹이다! 그 순간 날개를 접고 미끄러지듯 슝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수리들은 날갯짓을 거의 하지 않고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요. 날개가 커서 날갯짓을 자주 하면 금방 지치거든요. 대부분의 수리들은 아무리 높이 떠 있어도 아무리 먹잇감이 멀리 있어도 단번에 알아보고 사냥할 수 있어요. 먹이다! 수리들은 시력이 아주 좋아요. 사람의 시력보다 높은 5.0 정도이지요.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도 땅에 있는 작은 먹이를 볼 수 있어요. 첨벙! 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갈 때 작은 동물들이 무서워하며 여기저기 풀숲을 숨는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하지만 안심해도 돼요. 독수리는 주로 죽은 동물을 먹거든요. 독수리는 주로 죽은 동물을 먹어요. 하지만 물수리, 검독수리, 흰머리 수리 등 대부분의 수리들은 주로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잡아먹어요. 나에게도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쫙 펴면 멋지게 보이는 날개도 있지요. 하지만 나는 먹잇감을 찾아 날아다니지 않아요. 혼자서 먹이를 먹을 수 없거든요. 내 부리는 비틀어져 있어요. 나는 먹이를 찢을 수도 쫄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먹이를 내 입에 넣어 주어야만 먹을 수 있지요. 만약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떠나간 뒤 나는 사람들 덕분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동물원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같이 나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사육사 언니와 함께 말이에요. 생김새랑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 수리. 수리는 커다란 날개를 쭉 펼치고 넓은 하늘 위를 높이 날아요. 하늘을 나는 모습이 멋진 새들의 왕, 수리의 생김새를 알아보아요. 날개. 넓고 긴 날개를 쭉 펼치며 날아올라요. 끝부분은 손가락처럼 갈라져 있어요. 부리. 크고 단단해요. 끝부분이 날카롭고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어서
먹이를 찢거나 쪼아 먹을 수 있어요. 발가락은 앞쪽에 3개가 있고 뒤쪽에 1개가 있어요. 발톱이 날카로워 먹이를 꽉 움켜쥘 수 있어요. 눈, 시력이 좋아 높이 날면서도 땅 위의 먹이나 물속의 고기를 잘 볼 수 있어요. 목,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하늘을 날 때 위아래와 양옆을 잘 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날쌔고 멋진 수리. 날쌔고 멋진 수리는 남극을 뺀 전 세계 곳곳에 210여 종이 살고 있어요. 죽은 동물을 먹는 수리와 사냥을 하는 수리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주로 죽은 동물을 먹는 수리. 흰등 독수리. 몸 전체는 검은색인데 목둘레, 등, 뒷날개 등의 깃털이 흰색이에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살아요. 독수리. 머리에는 털이 없고 목에 멋진 깃이나 있어요. 지중해 서부에서 아시아 동부에 걸쳐 살고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찾아와요. 검은 대머리 수리. 털이 없는 회색 머리에 짧은 부리를 가졌어요. 주로 죽은 동물을 먹지만 알이나 갓 태어난 새끼 동물을 먹기도 해요. 미국 동남부와 남아메리카 남부에서 살아요. 주로 사냥을 하는 수리. 흰머리 수리. 갈색 몸에 하얀색의 머리와 꽁지를 가졌어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새나 포유류를 잡아먹기도 해요. 알래스카와 캐나다, 미국 동부에서 살아요. 물수리. 꽁지에 여러 개의 가로띠가 있어요.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고 세계 곳곳의 강이나 호수, 바다 근처에서 살아요. 부채머리 수리. 사냥을 하는 새 중에서 가장 몸집이 커요. 나무늘보, 원숭이, 새끼 제규어를 잡아먹고 주로 중남미의 열대우림에서 살아요. 검독수리. 몸은 짙은 갈색이고 꽁지에 흰색의 가로무늬가 있어요. 산토끼, 다람쥐, 꿩, 뱀 등을 잡아먹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살아요. 궁금증이랑 수리는 어떻게 새끼를 돌볼까? 수리는 종류에 따라 1개에서 2개에서 3개까지 알을 낳고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서 품어요. 수컷이 사냥할 동안은 암컷이 알을 품고 반대로 암컷이 사냥할 때는 수컷이 알을 품지요. 이렇게 40에서 45일이 지나면 새끼 수리가 알에서 깨어나요. 암컷과 수컷은 번갈아 알을 품은 것처럼 먹이도 번갈아서 먹여요. 그리고 새끼 수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찢어서 주어요. 새끼 수리가 점점 자라면 부모 수리는 먹이 주는 횟수를 줄이고 나는 방법과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그렇게 약 70여일 정도 부모 곁에서 지낸 새끼 수리는 드디어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요. 하지만 완전히 혼자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어미 수리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요.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 수리들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사냥을 해요. 하지만 독수리의 발톱은 다른 동물을 사냥할 만큼 날카롭지 않아 죽은 동물이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를 먹어요.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고기를 먹으면 배탈이나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독수리는 배탈이 나지도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혀냈어요. 독수리의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야기랑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흰머리 수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이 되기까지. 흰머리 수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흰머리 수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새로 결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흰머리 수리로 정하는 의견에 반대했어요. 흰머리 수리는 사냥은 잘하지만 때로는 물수리가 잡은 먹이를 가로채는 비겁한 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칠면조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흰머리 수리가 용맹하고 힘센 새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흰머리 수리로 결정되었지요. 미국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면 금색 부리의 흰머리 수리가 왼발로는 화살을 오른발로는 올리브 가지를 쥐고 있어요. 이는 통일, 독립, 자유,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해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껴요. 사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리가 비틀어져 있어 항상 사육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독수리이지요. 사육사로부터 사랑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사랑이가 몸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물음이 한동안 떠나질 않았어요. 자연 속에는 사랑이처럼 불편한 몸을 가진 채 태어나는 동물들이 더러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사랑이는 운이 좋은 독수리일까요? 아니면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지 못하니 운이 없는 것일까요?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조바니 바티스타 티에폴로의 에우로페의 납치의 일부 1720년에서 1722년작 이탈리아 베니스 아카데미아 미술관